오늘은 24장입니다. 시에라 모레나 산맥에서의 모험이 계속되다. 앞에서 그 한 사람, 누드기 이사라고 불리는 사람 만났다 그랬죠. 그 얘기 계속됩니다. 동교태가 뭐 그 불운을 같이 탄식하고 우려드릴 생각이요. 불운을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불행 가운데도 위안이 되는 일이죠. 이게 337쪽 마지막 줄에 있죠. 그 뭐 중간에 보면 이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저기 중간에 혹시 먹을 거라도 있으면 제발 제게 좀 주십시오. 이런. (339쪽에) 이 사람 소개가 나옵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제 이름은 카르데니오고 제 고향 안달루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 중 하나이며 집안은 부유한 귀족 가문의 혈통. 바로 같은 마을에 하늘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살았는데 그 하늘에 사랑의 실은 제가 갈구할 만한 모든 영광을 놓아주셨습니다. 이름이 루서신다죠. 다음 페이지. 루서신다의 아름다움이 그 정도였습니다. 저보다 운이 좋고 저희 순정을 받아들이기에는 지도가 좀 부족했죠. 약간 복선이 깔려있는 얘기. 거기도 그 중간에 보면 티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피라모 티습의 이야기가 나왔죠. 티습의 부모를 모방해서 그랬던 건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1쪽에 거기 보면 이제 청혼하는 일이었죠. 루신다의 아버지께 가서 그녀를 합법적인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니 따님을 달라고 청혼하는 일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 부친께서 살아계시니 그런 청혼은 부친께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하셨지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리카르도 공자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게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그분 리카르도 공작 쪽에서 오라는 얘기였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리카르도 공작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주인공이란 친구를 제가 큰아들의 시종이 아닌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하며 그럽니다. 카르데니오한테 연재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하죠. 근데 가서 잘 지냈는데 딱 중간에 342쪽에 보면은 제가 그곳에 온 것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공자의 둘째 아들 페르난도였습니다. 아까 처음 만났을 때 페르난도에 대해 욕을 많이 했잖아요. 잘생기고 세련되고 자유분방하며 여자를 좋아하는 젊은이라고 그랬는데 그 5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신하되는 사람의 여식의 농갓집 처녀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상당한 부자였죠.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얌전하고 신중하고 정직했습니다. 이 여자가 뒤에 나오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뒤에 이제 이 여자가 다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예쁜 여자. 도로테야. 네, 그렇죠. 그 아름다운 농갓집 처녀의 훌륭한 자질을 들여 완전히 매료된 돈 페르난도는 343쪽 첫 줄에 그녀를 손에 넣고 그 완벽함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이 되겠다는 약속을 할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계획을 좀 나쁜 계획이겠죠. 이 페르난도의 계획을 리카르도 공작에게 알릴까봐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빼돌리려고 몇 달간 어디로 떠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둘이서 내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게 좋겠다고 뭐 그렇게 됐다죠. 그래서 이 친구는 루스진다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고 그럴 거예요. 이미 이제 이 처녀를 농락한 뒤에 남편이 된다는 구실로 농락한 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그 여자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343쪽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건 많은 경우 욕망이 지나지 않고 욕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인데 이 쾌락을 얻고 나면 사랑은 그치고 마는 법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루신다 이야기를 친구라고 생각해서 다 틀어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베르난도한테.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가르데니오가 이게 지금 기사 이야기 책에서는 기사 소설 이야기를 하다가 일어난 얘기죠. 그런가? 346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교활한 엘리사바트 선생이 마다시마 여왕과 불륜 관계였다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믿거나 하는 인간은 멍청이가 틀림없습니다. 이제 돈키호테하고 이제 부딪힙니다. 이 건을 두고 가르데니오는 가끔 제정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친구죠. 그래서 중간에 347쪽에 보면은 중간에 10번째 줄점에 가르데니오는 돈키호테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미 광기가 도진 터라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계속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돈키호테 가슴팍에 있는 힘을 많이 던졌고 시비가 이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에라 모레나 산맥에서 라만차의 용감한 기사가 겪은 기이한 일들과 벨테 네브로스의 고향을 흉내내어 그가 한 일에 대하여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산초가 말을 안 하니까 너무 건질건질해서 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얘기 나오고 그다음 351쪽에 보면 여덟 번째 줄점에 어떤 여성이든 간에 여성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상대가 제정신이든 미친 상태든 대응해줘야 할 의무를 필력 기사는 가지고 있다네. 아까 마다시마 여왕처럼 고미한 인격을 갖춘 훌륭한 여왕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지. 이 사람을 아까 약간 모독적으로 말을 했죠. 그 친구가. 그 다음에 표현들 351쪽의 밑에 두 번째 줄에 저는 제 포도밭에서 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한 변명.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는 있는데 그걸 바칠 말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 허업을 발에 문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 그런 속담이 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353쪽에 또 조금 재밌는 이야기, 약간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353쪽에 자네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은 내가 이곳을 헤매는 이유가 단지 그 미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글쎄. 여기에서 문을 세우고자 하는 뜻도 있다는 말이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산초를 이제 보내죠. 자기 여인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자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달려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운 속에서 행운을 얻을 수도 있네. 그러나 모든 건 자네가 얼마. 이렇게 내가 자네를 보내는 곳으로 갔다가 빨리 돌아오면 나의 고통은 빨리 끝나고 영광 또한 빨리 시작될 테니. 이런 말. 353쪽이 중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필립 기사의 책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읽어서 그걸 모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밑에서 열 번째 줄쯤 보면 그 유명한 아마디스 대 가울라라는 가장 훌륭한 필립 기사들 중 하나였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독보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걸 모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모험을 모방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모방에 대한 이야기를 353쪽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화가는 자기 예술로 유명해지고 싶으면 자기가 아는 가장 뛰어난 화가들의 원화를 모방하려 한다네. 이와 같은 법칙이 나라에 장식될 가장 중요한 업무와 수행에도 모두 적용되지. 그래서 신중하고 인내심이 있다는 평을 얻고 싶은 자는 율리시즈를 모방하여 그렇게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네. 그 뒤에 보면은 좀 말이 호메로스가 율리시즈 인품이나 호메로스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죠. 베르길리스 아이니아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열 번째 줄쯤에 그 다음 페이지 354쪽. 나의 친구 산초여 나는 생각한다네. 아마디스를 가장 잘 모방하는 필립 기사야말로 기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는데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고 말일세. 이 기사가 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신중함이나 가치와 용기와 인내와 지조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기부인 오리아나에게서 버림받자 속죄할 목적으로 페나 포블의 산으로 들어갔던 일이네. 그는 이름도 벨테네브로스로 바꿨는데 자기 스스로 택한 삶에 딱 들어맞는 아주 의미 있는 이름이었지. 그래서 이곳이 그런 일을 이 사람 한 모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는 얘기죠. 이 산맥이, 이 산이 말이죠. 아까 시에라 모네라 산맥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톤도 보면은 예술에서의 모방의 미덕을 발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방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물론 플라톤은 국가에서 3장에서는 교육은 모방 이야기를 3장인가 앞쪽에서 하다가 10장 마지막에서는 시인은 모방 때문에 추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시인이 읊은 것이, 칭송한 것이, 찬양한 것이 신들과 영웅들의 얘기인데 그 영웅이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린애들이 모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였고, 그래서 시인 추방론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355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아마디스를 모방하여 여기서 절망한 채 리스코 분노의 찬자로 지내겠단 말이야. 그리고 곁들어 용감한 돈 롤란도 모방할 걸세. 두 사람을 모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딱 중간에 355쪽에 중간에 참 밑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미친 짓은 안 하고 통곡과 비탄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명성을 얻은 아마디스를 흉내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초가 그런 짓을 한 기사들은요, 그런 바보짓이나 고행할 이유가 있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까 아마디스도 기부인 오리아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산속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나리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미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느 기부인이 나리를 멸시했나요? 아니면 둘시안에 될 도보소님이 무어인이나 혹은 기독교인하고 무슨 유치한 장난이라도 했다는 증거라도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동교도가 다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일의 절묘한 점이네. 필립 기사가 이유가 있어서 미친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나? 핵심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미치는 데 있는 것이야. 내 기부인으로 하여금
아무런 이유도 동기도 없는데 저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니 무슨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내를 말리지 말고 내 시키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산초를 그 고향으로 그 기분한테 보내서, 그렇죠. 356쪽에 계속해서 밑에 10번째 줄쯤에 제정신으로 자네가 가져올 행복을 즐기든지 아니면 미쳐서 자네가 가져올 불행을 느끼지도 못하든가 말일세. 그럽니다. 그런 맘머리노 그 투구 얘기를 합니다. 잘 간수해 놓았냐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357쪽에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10번째 줄점인가. 필립 기사들의 일을 모두 망상이며 어리석고 정신 나간 일로만 생각할 뿐 사실은 모든 게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산초가 가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내한테 종자로 따라다니는데 모르나 이 말이죠. 그것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 사이로 마법사들이 늘 무리지어 다니면서 우리 일들을 자기들 기분대로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다르게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네. 다르게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네 눈에 이발사 대야로 보이는 것이 내 눈에는 맘브리노의 투구로 보이는 걸세.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 정말로 진짜의 맘브리노의 투구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야로 보이게 한 것은 내 편을 들어준 hen자의 드문 가호 덕분인 게야. 투구는 아주 귀한 물건이니 너나 없이 모두 그걸 빼앗으라고 나를 추적할 것 아닌가. 이발사의 대야로만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려 하지 않는단 말일세. 그래서 투구를 부스러기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지 않고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간 것만 봐도 알만하지. 그것이 투구인 줄 알았더라면 결코 그대로 버리고 가지 않았을 게 분명한데.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게 그 당나귀를 이게 도난 당해 나와요. 그래서 그 산초가 이 로시단테를 타고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362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저는 나리가 혼자 계시게 될 이 연옥에서 나리를 다시 꺼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입니다요. 그러는데 그 돈키호테가 지옥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걸세 그러는데 마지막에 줄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마지막 362쪽 밑에 세 번째 줄에 지옥 아닌 이 연옥에서 나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희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단테 신곡에서 보면은 지옥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연옥으로 표현했습니다. 산초가. 그래서 이거 당나귀 준다 했잖아. 당나귀 새끼 양도 맹명수도 달라고 그럽니다. 산초가. 그래서 산초가 스명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363쪽에 딱 중간에 아마디스의 편지에는 스명이란 게 없네. 이것도 그걸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 맹명서에는 반드시 스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까 메모장에다 내가 사인을 해놓으면 되겠구나.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카 딸이 분명히 이제 당나귀를 내줄 거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게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이런 짤막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가부가 살찌고 작달만한 젊은 팽수도사를 사랑했다는 거다.
자유분방하고 젊고 자유분방하고 부자의 시원시원한 가부가 그러니까 왜 이 수도원에는 교사나 학신학생이나 신학자들이 많는데 부인께서는 좋은 걸 고를 수 있는데 이걸 고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분은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을 만큼 철학을 아세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많이요. 산초에 이처럼 내가 둘시안에 될 토보스를 사랑하는 것은 지상의 가장 고귀한 공주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366쪽 5번째 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부추기는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일세. 대단한 아름다움과 좋은 평판이 그것이지.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둘시네아는 완벽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로써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실제로 그러하다고 나는 상상한다는 것이나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367쪽의 세 번째 줄에 헬레네도 미치지 못하고 아름다움은 헬레네가 최고니까 그 다음에 정숙함은 루크레시아라고 그랬죠. 루크레시아도 따라오지 못하다는 거. 그 산초가 출발합니다. 이제 편지를 썼죠. 동교네가 둘시네아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368쪽. 마지막 줄에 보면은 저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저를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그러지 않고 싶다면 당신 마음대로 하셨어요. 이 몫은 끝나는 것으로 당신의 잔인함과 저희 소원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되니까 델 토보스에게 둘시에나 델 토보스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미친 짓 한번 보고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바지를 벗고 맨살로 위도 자락만 아래로 가리킨 채 공중제비를 넣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출발합니다. 373쪽에 보면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동키호테의 몸부림이 시에라 모레나 산속에서 끄덕대라. 그래서 결국은 둘의 모방하려고 그랬잖아요. 롤단과 아마디스라고 그러는데 결국 아마디스 쪽으로 모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74쪽에 밑에 5번째 줄에 보면 아마디스가 떠올린 게 정말 다행이야. 동키호테 대라만차가 모방할 수 있는 데까지 모방해야 할 자는 바로 그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줄 나는 둘시에나 델 토보스에게 버림받지도 모멸당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해. 그래서 377쪽의 중간에 보면은 산초가 돌아오기까지 살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초가 가는 길에 성으로 착각한 객주집을 들르게 되죠. 그 전에 이제 동키호테가 쓴 시가 몇 개 있고요. 마지막 각시 기절에 보면 마지막에 델 토보스가 없으면 울었노라 그런 기절이 계속 있습니다. 이 사람 이 객주집에서 이 신부와 이발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부와 이발사의 고임에 빠져가지고 산초가 동키호테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가져오게 됐는데 편지를 결국 안 가지고 왔죠. 그 산초 못 가지고 왔죠. 동키호테가 갖고 있다고 그랬고 전해줘야 돼. 메모장을 전해줘야 하는데 못 전해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이제 고행을 한다고 그랬죠. 산초가 그 동키호테가.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고행에서 그분을 꺼내주는 기로 이제 결정을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하고 이발사가 꾸미게 되죠. 신부는 383쪽에 보면 밑에 8번째 일점인가 편력하는 처녀의 옷차림을 하고 이발사는 최대한 종자로 보이도록 꾸며서 동키호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처녀가 가는 곳을 함께 가서 나쁜 기사로부터 받은 모욕을 복수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거죠. 제17조 1장에 보면은 신부와 이발사가 어떻게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이 위대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다른 일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초한테는 또 교육을 시키죠. 둘시아네는 글을 읽을 줄 몰라 말로 답장을 줬다고 하고 뭐 하라고 얘기하고 둘시아네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니 동키호테는 곧장 자기를 만나러 와야 하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전하라 시키죠. 이게 387쪽에 있습니다. 편지를 전했냐고 물어보면 전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초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산초는 이제 신부와 이발사를 남겨두고 골짜기로 들어갔고 두 사람이 쉬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는 얘기죠. 아까 나온 슬픈 기사입니까? 카르데미오 그 사람이죠.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산초가 화가 나가지고 산초란다. 동키호테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야기를 중간에 중단되고 서로 치고받고 하고 뭐 사라진 사람이죠. 원래 에서 있었던 사람. 시에라 모네 오레나 그 산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죠. 그 사람. 그리고 보면은 뭐 매정함, 질투, 시가 뭐 들립니다. 사랑, 운명, 하늘, 죽음, 뭐 그런 얘기를. 소네스도 있고요. 뭐 우정 이런 얘기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391쪽 깊은 한숨으로 끝났고 이 가르데니오는 정신이 왔다가 오락가락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91쪽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침 가르데니오의 정신이 돌아온 상태에서 그렇게 자주 정신을 잃게 하는 격렬한 분노에서 해방되어 있었다. 앞에서 의사 이야기를 하다가 동키호테가 기사도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끼어들었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3쪽에 보면은 밑에서 8번째 줄인가요? 돈 페르난도가 아마디스티의 가울라 제카피 사이에서 편지를 발견한 대목에 이르자 카르데니오는 아직도 자기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루스신다가 카르데니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카르데니오와는 루스신다에게 청혼할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리카르도 공작한테 자기를 보냈으니까 아버지 생각이 어떤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니까 그 페르난도가 자기가 대신 이야기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허락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페르난도는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거죠. 자기가 이제 청혼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그 표현이 395쪽에 딱 중간에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돈 페르난도가 아직 제가 갖지 못한 양 한 마리를 빼앗기 위해 흔히 말하듯 교활하게 구울 생각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계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자기 행한테 그 말려스필 값을 지불할 돈을 받아오라고 보내고, 행은 이 친구를 일부러 또 그 붙잡고 있죠. 하고 이제 이 친구는 그 돈 페르난도는 자기가 그 루신다의 아버지에게 자기가 청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자기 그 돈 페르난도의 그 형집에 있는데 나흘째 되던 날 397쪽에 밑에서 8번째 줄이죠. 그런데 제가 그곳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편지 한 통을 주었다는 거죠. 루스 신다의 것이죠. 근데 이게 책에 보면 또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398쪽의 두 번째 줄에다 보면은 첫 줄에도 이와요 제가 보기에 대건 기독교인 같은데 기독교인은 착한 사람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398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돈 페르난도가 당신 아버님께 말해서 제 아버지께 청혼을 하시도록 돕겠다고 한 약속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그자가 제게 청혼을 했답니다. 그래야 오늘부터 이틀째 되는 날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루신다의 아버지는 돈 페르난도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집안이겠죠.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카르데니오가 갑니다. 그 집으로 가죠. 여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루신다를 만나게 되죠. 카르데니오 난 결혼식 복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399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홀에서 배신자 돈 페르난도와 욕심장의 아버지가 다른 증인들과 함께 벌써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내 결혼이 아니라 내 죽음의 증인들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자살할 생각을 하죠. 자결할 생각을 합니다. 내 희생에 입회해줘요 이야기하고. 네. 나는 품고 있는 빚으로 목숨을 끊어 이 완강한 힘을 거부할 거예요. 나의 삶의 종말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알리는 일이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밌는 표현 한 10번째 줄점인가요? 이것으로 제 슬픔의 반은 닫혔으며 제 기쁨의 태양은 지고 말았습니다. 눈은 빛을 잃고 예력은 생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이 열리면서 신부가 지역 교회의 신부가 결혼식을 행합니다. 루신다나 페르난도에게 남편과
여인으로 이제 아내를 맞을 건가 물어보죠. 그래서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때 이제 친구가 이제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402쪽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10번째 줄인가 나의 귀한 선물을 훔쳐가게 내버려둔 지금에서 그 도둑놈을 저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때 비겁했고 바보였으나 지금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고 미쳐 죽어도 놀랄 일이 아니랍니다. 이 신부가 이제 기절하게 되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기절하는데 그 가슴에 이제 기절하니까 뭐 옷을 좀 풀어야 그 호흡이 잘 되니까 풀으니까 그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그 403쪽이죠. 여섯 번째 줄인가요?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돈 페르난도가 급히 집어들고 커다란 촛불빛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 읽고 나자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손에 뺨을 대고 기쁜 생각이 잠긴 듯 했습니다. 기절한 아내를 깨우기 위해 사람들이 손쓰고 있는 것을 겉들도 보지도 않더군요. 집안 사람들이 야단법석을 뜨는 것을 보고 저는 사람들 눈에 띄든 말든 상관없이 용감하게 나왔습니다. 403쪽의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이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끝없이 지연되는 죽음이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채 계속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포기한 상태에서 두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게 404쪽의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그녀를 잔인하고 은혜를 모르고 거짓말장애에 배은망덕한 여자라고 했으며 무엇보다 욕심에 눈먼 여자라 했습니다. 제 운수가 부자라는데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제게서 마음을 돌리고 운명이 더 관대하고 더 자유롭게 대해준 그자에게 마음을 줬으니 말입니다. 이게 자기 합리화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 합리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포자기해서 그냥 포기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405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족한 사랑과 분별력 그리고 야망과 근세에 대한 강력한 동경이 그녀로 하여금 저를 속이며 적당히 가지게 놀게 했고 저의 변함없는 희망과 정직한 소원을 지탱해 주었던 약속도 잊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낼까리며 의혹에 휩싸인 채 그날 밤 내내 걸어 동이틀 무렵 이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흘 동안 길로 없는 산중을 헤맨 뒤 제 노새가 아까 앞에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게 피로와 굶주림으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불운에 한탄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606쪽에 딱 10번째 줄쯤에 보면 하늘이 이 목숨에 마침표를 찍거나 루스 신다의 아름다움과 배신과 돈 페르난도에게서 받은 모욕을 제 기억에서 완전히 없앨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표현 기억에서 사라지면 좀 낫겠죠. 만일 하늘이 제 목숨을 앗아가지 않고 기억만을 없애준다면 생각을 더 바람직한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 같습니다. 기억이라는 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제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사 기도할 수밖에요. 제가 운에서의 선택한 이 공경에서 나갈 힘도 용기도 이제 넓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 왜 그럴까? 마지막 줄에 보면은 406쪽에 그녀가 변심함으로써 저희 판매를 확실히 할 생각이었으니 저도 스스로를 망쳐 그자의 뜻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와 이래야 할까? 그렇죠. 진짜 이 패배자의 생각 같은 그런 거.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위안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위로로 삼기도 하지요. 그럼 불행한 사람은 위안을 못 가져, 그럼? 제게도 위안이 더 큰 아픔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아픔과 불행은 죽어도 끝나지 않겠죠. 죽으면 끝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끝냅니다. 3부가 끝나겠다는 얘기죠. 4부에 이제 새로운 또 반전이 시작. 잠깐 28장 같은 산중에서 신부와 이발사에게 일어난 새롭고 즐거운 모험에 대한 이야기. 이게 신부가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한 카르데니오를 배반당한 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하는 순간 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와서 말을 중단했다는 얘기죠. 아이고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지탱하고 있는 이 몸의 무거운 짐을 파묻을 만한 아무도 모를 장소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구나. 농부 차림의 한 젊은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실은 여자이고 아주 여리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여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35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안달루시아에 공자가 이름을 딴 어떤 마을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꾼이며 평판이 나쁜 다른 인종의 피가 섞이지 않은 평만 서민으로 세상에 흔히 말하는 오래된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개종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몇 사대까지인가 그래서 아주 부자이셨기에 재산과 훌륭한 교제를 통해 차츰 이달고 하급귀족이라고 그랬죠. 이달고로 불리게 되셨고 아버지죠.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38쪽 첫 줄에 바로 돈 페르난도의 간절한 눈이었습니다. 이게 그 살쾡의 눈도 못당할 어떤 한간 인간의 눈이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나중에 그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 저를 보자마자 그는 그만 사랑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는데요. 그는 저희 집 식구를 모두 매수하였고 제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도로테아라고 그랬죠. 441쪽의 10번째 줄쯤에 이름은 도로테아입니다.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자는 저로부터 무엇 하나 얻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제 남편이 되겠노라는 달콤한 말로 구슬리고 수없이 맹세했다는 442쪽의 세 번째 줄에. 그래서 결국은 전어성을 잃게 됐다는 얘기죠. 몸종하고 뭐 짰겠죠. 그래서 443쪽
한 중간쯤에 몸종이 방에서 나간 후 저는 더 이상 처녀가 아니었고 그자는 거짓말장이의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불행한 밤을 잇는 다음날 아침엔 돈 페르난도가 바라는 만큼 빨리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욕망을 충족시킨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욕망을 채운 곳에 떠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말은 돈 페르난도가 제 곁에서 떠나려고 서둘렀으며 그를 제 방으로 들어오게 한 바로 그 몸종의 지락으로 날이 새기도 전에 이미 거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445쪽에 첫 줄에 루스신다라는 그 여자의 이름과 결혼식에서 일어난 놀랄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왔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카르데니오의 루스신다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 페르난도가 이 그 도로세아하고 결혼을 약속해 놓고 루스신다를 고득여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집을 나왔죠. 그래가지고 하인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인이 또 마음을 또 자기한테 엉뚱한 마음을 품고 그 하인을 떠미는 바람에 죽게 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 부모님이 이제 그 뭐 저기 그걸 전단을 부르겠죠. 이게 찾아라고 그 상금 준다고 큰 사례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으로 숨었다는 얘기, 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이 산 속에서 죽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하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하인을 뭐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이 만났던 또 다른 주인, 이 사람도 또 마찬가지로 자기를 겉탈하려고 해서 산속에 숨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루스신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두 사람이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일 정상적인 이야기. 그 페르난도가 나쁜 놈이라 그렇지. 루스신다도 어째 보면은 그 피해자 아니야? 카르데니오가 제일 큰 피해자 같고, 그 도로테아도 피해자고 루스신다도 피해자고. 결혼 빙자 가늠죄. 오, 확실한 점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적이 있었겠네, 그죠? 있었으면. 우리도 없어졌잖아요. 혼인빙자. 혼인빙자. 혼인빙자 가늠죄지.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여자의 권리가 그만큼 좀 커졌으니까 이런 죄가 없어지죠.